공동 작업, 이게 가장 중요한 그 깃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 OT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옛날에 깃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팀 프로젝트 할 때 프로젝트실에서 그 밤새면서 프로젝트를 했어요. 왜냐하면 각자 개발한 내용을 취합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 취합하다가 뭐 날려먹는 실수도 하고. 그런데 깃을 이용하면 각자 개발한 내용이 취합되는 게 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 가면 거의 뭐 정말 이상한 조그마한 뭐 구멍가게 같은 회사 아닌 다음에야 그 깃을 이용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을 깃에다가 잘 버전 관리해서 제출해야 돼. 이게 뭐랄까 이 개념을 이해 못하고 하다가는 망쳐먹을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좀 뭐랄까 지원율이 높은 회사들, 연봉 좀 많이 주는 회사들은 요즘 바로 안 뽑고 꼭 인턴을 거쳐. 한 두세 달 인턴 과정을 거치고 인턴 과정 한 두 달 일을 시켜본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해요. 근데 인턴 과정에 일을 시켰는데 구현을 못해서 망한 게 아니고 그 구현은 했지만 깃에다가 제출을 제대로 못해서 망하면 억울하지. 그래서 여러분은 그 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런 수준 말고 깃 내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혹시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어떻게 복구하면 되는지 이해를 해야 복구할 수 있지.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해야 돼요. 이게 아주 그 팀 프로젝트 할 때도 필수고 회사에서도 필수야.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해 못하고 그냥 대충 하면 날려먹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학생이 학생 A하고 학생 B가 서로 이렇게 같이 개발하는 그런 식으로 실습을 할 거고, 나는 한 학생은 이클립스, 한 학생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식으로 두 명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나는 굳이 자바 개발자가 아니라서 이클립스 안 쓴다. 그러면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두 학생 거 작업을 해도 돼요. 개발 도구는 상관없어요.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실습 시험 볼 때도 그 개발 도구는 자기 원하는 거 사용하면 돼요. 어떤 실습 도구를 사용해서 실습했는지는 아무런 실습 시험에서도 무관하니까 수업 진행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나는 자바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설명을 한다라는 거고 이거 설명을 한 것 같기도 한데 CLI, GUI란 말은 알죠? GUI에 반대되는 그 단어가 CLI예요. 요즘이 아니라 고수 개발자들은 GUI를 싫어해. 그래서 초보자를 위한 개발 도구만 GUI가 있고 중고급용 개발 도구들은 대부분 CLI예요. 깃도 초보자용 도구는 아니라서 요즘 초보자들이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깃도 기본적으로 CLI예요. 두 학생이 이 실습을 같이 해도 좋고 혼자 두 학생 역할 번갈아 해도 좋고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하기 바라고. 다음 여러분 그 과제도 했죠. git test 1, git test 2 만들어서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올렸고 과제로 제출도 했지 URL을. 그 git test 2 그 리모트 리포지토리 그 과제에 이어서 실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아까 말한 대로 대충 그냥 이렇게 하면 되더라 따라 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개념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병합 방식 설정. 왜냐하면 여러분이 들어간 회사가 조그마한 회사다. 그럼 병합 방식 설정에 팀장이나 사수가 크게 신경 안 쓸 거야. 그냥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할 거고, 제대로 개발하는 깐깐한 조직이면 병합 방식 설정까지도 요구할 거예요. 근데 이걸 그 신입사원이 자꾸 망치면 사수나 팀장이 짜증나지. 그게 인턴 때 망쳤으면 좀 위험하지. 자, 그래서 이게 쉽게 금방 이해되지는 않고 실습해가면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아무튼 병합 방식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깐깐한 조직은 이거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명령을 여러분 터미널에서 이 명령을 둘 다 실행을 하세요. 이 명령을 둘 다 저렇게 설정을 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어가 설정이야. 맨 마지막 단어만 빼고 이 명령을 치면 설정 값을 보여줘요. 여기 맨 마지막 단어 false true 이게 설정이야. 이 부분만 빼고 설정 값 부분 false true 부분만 빼고 이 명령을 이렇게 입력하면 실행하면 이렇게 실행했더니 false라고 알려주죠. 여기도 실행했더니 true로 설정됐다고 알려주고. 그래서 대충만 이 차차 여러분이 조금씩 더 자세히 설명할 거고 지금 대충만 설명을 하면 병합을 할 때 두 개발자가 개발한 내용을 병합할 때 merge가 병합이라는 얘기지. 정말로 병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고급 방법 리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게 merge고 리베이스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이건 정말 병합같이 병합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 설정이 바로 기본 merge 방식으로 병합하겠다라는 설정이에요. 그 다음에 실습 시험 볼 때 다음 주가 4주차 실습 시험이에요. 벌써. 다음 주 실습 시험 볼 때 이렇게 설정 안 되어 있으면 크게 감점돼요. 왜냐하면 병합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고 실습 시험 결과를 평가하는데 저 설정을 저렇게 안 돼 있으면 병합이 병합같이 안 일어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명령 실행한 다음에 제대로 설정됐는지 확인해봐. 요거 확인해봐요. false true로 이렇게 나와야 돼. 오케이.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만 외워요. 병합 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방식 merge가 있고 조금 고급 방식 rebase가 있다. 일단 당분간은 우리는 merge 방식으로 병합을 할 거고 고급 rebase 방식은 뒤에서 한다. 일단 그 정도만 기억하기 바라고. 자, 리모트 리포지토리 git test 2 이미 여러 번 만들었겠죠. 자, 그걸 스튜던트 B 입장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스튜던트 B가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그 명령이 git 클론이지. 스튜던트 B 폴더에서 지금 현재 폴더에 git test 1만 있고 git test 2는 없는데 여기서 git clone
이렇게 git 클론으로 가져오기 바라고, 여러분 걸 가져와야 돼요. 내 걸 가져오면 안 되고, 내 거는 가져와 봤자 여러분이 쓰기 권한, 즉 푸시를 못 해요. 여러분이 과제로 만든 그 git test2 리모트 리포지토리, 자, 그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이렇게 가져오고, 그러면 git test2 저렇게 생성이 됐죠. git test2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이 디렉토리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여는 게 좋은데, 그 여는 명령이 코드 -r 점이에요. 현재 디렉토리를 열어라 라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명령이에요. 그럼 이렇게 git test2 디렉토리가 여기 열렸죠. 여기 hello.java, main.java가 있고, 그리고 커밋 상황을 봅시다. 그 명령이 git log죠. git log를 보면 최초 커밋, 출력 메시지 수정, 저렇게 커밋이 두 개가 있고, 메인도 여기 있고, 오리진 메인도 여기에 있죠. 이 그냥 메인은 로컬 브랜치고, 오리진 메인은 리모트 브랜치예요. 이걸 앞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 위에 리모트 리포지토리, 아래 로컬 리포지토리, 최초 커밋, 그 다음에 그걸 이어서 출력 메시지 수정 두 개의 커밋이 있고, 메인, 오리진 메인이 다 두 번째 커밋에 위치하고 있죠.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작업을 할 거야. 이렇게 hello.java를 이렇게 수정. 이거 실습을 할 때 이 줄바꿈도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공백 줄바꿈도 그대로 유지를 하세요. 왜냐하면 공백이나, 그러니까 버전 관리라는 게 이전 버전에 비해서 다음 버전이 뭐가 달라졌는지 달라진 것을 추적하는 게 버전 관리야. 첫 번째 버전에서는 이렇게 소스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버전에서는 소스가 저렇게 바뀌었구나. 자, 여러분이 그 구현한 커밋을 여러분의 사수나 팀장이 검토할 때 보통 어떻게 검토하냐면, 이전 버전에 비해서 여러분이 만든 새 버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달라진 부분만 비교해서 봐요. 근데 그 달라진 부분을 비교해서 볼 때 줄바꿈이랄지 공백이랄지 이런 거 달라진 것도 달라진 거야. 자, 그래서 팀장이나 사수가 보기에 짜증나는 게, 그러니까 소스 코드는 건드린 건 아니야. 그렇지만 공백이나 줄바꿈을 싹 바꿔놨어. 그러면은 바뀌었다라고. 그러니까 내용이 바뀐 건 아닌데 공백이 다 바뀌었어. 그러면 짜증나요. 딱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바뀌었어요. 요거 멤버 변수 하나 만들었고 여기다 멤버 변수 이름 넣었고, 그럼 딱 바꾼 내용 요 두 부분만 건드려야지, 이런 수정 안 된 나머지 부분을 공백이랄지 줄바꿈이랄지 이런 걸 바꾸면 버전 관리 도구는 어쨌든 공백이든 줄바꿈이든 바뀌었으니까 바뀌었다고 표시가 돼요. 그러면 뭐랄까, 그 리뷰하는 사수 입장에서 짜증나.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이 다음 주 실습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 수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수정된 부분, 이 부분만 수정됐다 이렇게 색깔을 칠해줄 거예요. 정확히 그 부분만 수정해야 돼. 그래서 색깔도 안 칠한 부분을 건드리면 뭐 공백을 바꾼다든지 줄바꿈을 바꾼다 할지, 그러면 감점이에요. 팀 작업할 때는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초보자 할 때는 못 느끼지만 여러분 몇 년 코딩 오래 한 사람들 보면 공백 들여쓰기
뭐 줄바꿈, 위치 이런 것까지도 짜증을 내요. 그리고 더 나이 많은 임원쯤 되면은 맞춤법 틀린 거에 짜증나. 그래서 자소서에 맞춤법 틀린 거 정말 그 위험해요. 왜냐면 여러분을 자소서 읽고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은 거의 회사가 좀 작으면 사장이 읽고 그렇지 않으면 한 부장급이 읽어요. 그 연세쯤 되는 분들은 한글 맞춤법, 비문, 주어, 서술어 안 맞는 거 이런 거 정말 짜증내요. 오케이. 아무튼 버전 관리에서 공백 줄바꿈 맘대로 건드리는 거 위험하다라는 거. 다음 주 구현 시험 볼 때도 신경 쓰기 바라고. 오케이. git status. 그러면 hello.java 파일 상태가 modified죠. 커밋된 이후에 수정되면 modified 상태가 되죠. 아직 스테이지드 안 했고 modified이지 스테이지드가 아니죠. 그러니까 매번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올려줘야 돼. 매번 커밋 할 때마다. 자, 그래서 내가 git 작업 다른 건 다 CLI에서 하는데 이 커밋만큼은 GUI에서 해요. 왜냐하면 뭘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올릴지 이 GUI에서 선택하는 게 더 편해. 자, 지금 hello.java가 여기 changes 수정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플러스 버튼 여기 stage changes라고 돼 있죠.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staged로 변해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커밋 메시지 이렇게 입력해주고 이렇게 커밋 메시지 입력한 다음에 당연히 커밋 버튼 누르면 커밋이 되죠. 자, 그러면 상태가 저렇게 됐어요. 방금 만든 헬로 클래스의 메시지 멤버 변수 추가 커밋이 로컬 리포지토리에 만들어졌어요. 리모트는 아직 리모트에 업로드 안 했죠. 실시간 동기화가 아니야. 수동이에요. 올리고 업로드, 다운로드는 수동이야. 실시간 자동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방금 만든 커밋은 로컬에만 있고, 그래서 지금 메인 브랜치는 전진했는데, 그러니까 이 방금 만든 커밋이 로컬 메인 브랜치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컬 메인 브랜치는 전진했지. 하나 추가됐으니까. 그런데 업로드는 안 됐지. 업로드 안 됐으니까 오리진 메인은 여전히 여기에 있죠. 업로드하는 명령. 처음 업로드하는 명령 오늘 필기시험 봤죠? 그건 뭐예요? git push -u 오리진이죠. 처음만.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git push예요. 여기는 왜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은 처음 업로드하는 건데 왜 git push냐? 그 이유는 이게 처음이냐 아니냐가 뭐냐면 git remote-v 이 명령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git remote-v 이게 그 현재 브랜치가 어디 리모트하고 연결됐는지 보여주는 게 이 명령이에요. 현재 브랜치가 지금 메인 브랜치죠. 저 오리진 저기하고 연결되어 있다. 저렇게 연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git push야.
연결이 안 됐을 때만 오늘 구현 시험, 오늘 그 필기 시험 본 거, git push dash u origin main. 이거 연결이 안 됐을 때예요. 연결됐으면 그냥 git push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왜 연결됐느냐면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다운로드 된 곳에서 그 리모트에서 다운받았으니까 그 리모트가 당연히 연결됐지. 다운로드 하면서. 그래서 git push만 하면 된다. 그 git push가 언제나 성공하는 거 아니니까 이 메시지 출력, 특히 끝에 한 두세 줄은 꼭 봐요. 이런 식으로 출력되면 성공한 거야. 여기 맨 마지막 줄. 메인, 화살표 메인. 자, 로컬 메인이 리모트 메인으로 푸시 됐다는 뜻이에요. 저 마지막 줄. 그래서 다음 주 실습 시험 볼 때도 꼭 내가 방금 친 명령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마지막 한두 줄은 봐야 돼. 마지막 한두 줄에 무슨 뭐 에라, 뭐 rejected 이런 거 나오면 실패한 거야. 푸시했기 때문에 상태가 저래요. 리모트에 마지막 세 번째 방금 만든 커밋도 리모트에 올라갔지. 그래서 상태가 다 녹색이 됐고 오리진 메인도 전진했죠. 오리진 메인. 그 GitHub 예를 들자면 여러 문서 작업하다가 오타 내거나 뭐 실수로 뭐 좀 어디 뭉개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문서 눈으로 보면서 수정하듯이 이 Git도 풀잭하다 보면 그 뭔가 실수로 잘못 올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흔해요. 자, 그런데 Git도 복구할 수 있어. 근데 복구할 때 그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상태가 어떤지 이걸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복구가 돼요. 근데 누가 망치는 빌런이 되냐면 사소한 실수는 복구하기가 쉬워. 그런데 쉽지만 이해한 사람만 쉽게 복구할 수가 있고 이해 못한 상태에서 구글링 해갖고 구글링 이거 잘 안 됐네 이때 어떻게 하지? 해서 구글링 해봤더니 이렇게 하래. 해봤어. 또 안 되네. 그럼 또 다른 거 검색해가지고 또 해봐. 이렇게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이 명령 해보고 저 명령 해보고 하면 아주 심각하게 망치는 거예요. 요점이 뭐냐면 이해하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이해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수로 뭐 커밋하고 푸시하고 풀하고 하면서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야 돼. 리모트는 지금 어떤 상태고 로컬은 어떤 상태고 이 그림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망쳤단 말이 이 그림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됐다. 그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림을 바꿔야죠. 그러면 이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는데 잘못 저쪽으로 뻗어나갔네? 그럼 이 가지를 여기서 절로 옮기는 명령은 뭐지? 그걸 이해하고 그 명령을 찾아서 실행해야 되는데 아무 명령이나 닥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모양이 더 엉뚱하게 망가져요. 꼭 모양,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림을 보기도 전에 그림이 저런 모양이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그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해하는 거야. 오케이. 아무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커밋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고 자, 이해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아니라 이클립스 학생이야. 이클립스 학생의 리포지토리는 이런 상태야. 맞아? 이런 걸 이해하란 말이에요. 이클립스 학생의 자, 여기 그림. 방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의 작업 결과, 로컬과 리모트 이 상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클립스 학생의 상태는 이 상태예요. 이 상태가 뭐냐면, 요 상태가 뭐냐면, 여러분이 git test 2, 그 지난주 과제를 한 상태.
이클립스 학생의 로컬 상태고, 리모트는 리모트야. 방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리모트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상태지. 자, 그래서 여기 잘 봐요. 여기 오리진 메인과 메인. 요 리모트의 메인 위치하고 이클립스 학생의 오리진 메인 위치하고 다르지. 그래서 이 오리진 메인이 현재 실시간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메인 위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로컬 리포지토리 이 개발자가 지금 이게 이클립스 학생이죠. 이클립스 학생이 어디까지 올렸는지 혹은 어디까지 다운로드 받았는지 그걸 의미해요. 이 오리진 메인은. 그리고 리모트의 메인은 그냥 실시간 현재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상태지. 리모트 리포지토리 현재 실시간 상태. 그 다음에 로컬에 있는 오리진 메인은 실시간 오리진 메인이 아니고 이 이클립스 학생이 어디까지 올렸는지 혹은 어디까지 다운받았는지 그 위치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클립스 학생이 과제하면서 출력 메시지 수정까지는 올렸고 그래서 오리진 메인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다운 안 받은 거지. 올리지도 않았고 다운도 안 받았고 자, 이런 걸 이해하란 말이에요. 자, 팀 풀잭이면 A 학생이 작업하고 있을 때 B 학생이 놀고 기다리는 게 아니야. 같이 작업해. 그래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이클립스 학생도 안 놀고 기다리고만 있지 않고 작업을 했어. 동시에. 메인.자바를 수정했어요. 수정을 합시다. 여기 본문 두 줄만 수정된 거죠. 그 다음에 코밋. 커밋 했으면 이 상태, 이 이클립스 학생의 로컬 리포지토리는 저 상태가 되죠. 위에가 로컬, 이클립스 학생의 로컬 리포지토리.
이 로컬 메인 브랜치에 방금 만든 커밋이 추가됐어요. 리모트에 아직 업로드 안 했으니까 리모트에는 당연히 없고, 그래서 오리진 메인은 지난번에 지난주 과제하면서 올렸던 여기에 머물러 있죠. 여기까지 올렸다. 이 메인 메소드 수정, 이 노란색 커밋은 아직 안 올렸다. 그래서 오리진 메인이 뒤에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이렇게 그림을 강의할 때는 그려주지만 여러분이 실습할 때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 그림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커밋 상태를 봐야 되죠. 그 명령이 git log예요. git log 하면 저렇게. 근데 아쉽게도 이 이클립스에 있는 터미널이 한글이 좀 이렇게 깨져요. 뒷부분이 잘 안 보여. 근데 한글 뒷부분이 안 보일 때 마우스로 이렇게 긁으면 보여. 이게 좀 내가 스프링 툴 스위트 이클립스에 별 불만이 없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무튼 자, 오리진 메인 여기 있고 로컬 메인 여기 있죠. 여기 오리진 메인 여기 있고 로컬 메인 여기 있죠. 여러분이 강의할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지만 여러분이 실습할 때, 작업할 때는 이렇게 커밋 로그를 보고 어디까지 오리진 메인 어디까지 올렸고 마지막 커밋은 아직 안 올렸구나. 이걸 보면 이걸 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git log 명령의 출력하고 이 그림하고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git log 명령으로 보면 되고 아니면 GUI로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이클립스에 풀잭 이름 오른쪽 버튼 누르고 팀 show in history 이렇게 GUI로 볼 수도 있는데 나는 이 히스토리도 GUI로 보는 거 별로 선호 안 해요. 나는 그 커맨드 터미널에서 보는 걸 선호해. 아무튼 GUI에서 봐도 되고 히스토리. 자, 그냥 메인은 내 로컬 브랜치죠. 그 다음에 오리진 메인은 내가 어디까지 다운로드 했는지. 이게 실시간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실시간 메인 브랜치를 의미하지 않고 실시간이 아니야. 내가 어디까지 다운로드 혹은 업로드 했는지 그 위치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만든 메인 메소드 수정은 오리진 메인 앞에 있으니까 아직 이건 안 올렸구나 인 거죠.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다운로드가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데 팀 풀작할 때 언제나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상태를 보면 히스토리를 보면 이 히스토리가 여기서 오리진 메인이 내가 여기까지 다운받았다 혹은 여기까지 업로드했다는 걸 의미하지 저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지금 최신 커밋이 출력 메시지 수정이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다운 안 받지 않는 최신 커밋이 있을 수 있지. 팀 동료가 올린 거. 그래서 여기서 내 노트북에서 다운로드 받지 않고는 최신 커밋을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내 노트북에서 최신 커밋을 다운로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신 커밋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최신 커밋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거기 이렇게 GitHub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지. GitHub 들어가서 여기 눌러보면 최신 커밋까지 여기는 다 나오죠. 그래서 팀 동료가 헬로 클래스의 메시지 멤버 변수 추가 커밋을 만들어서 올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들어가 보면. 그런데 이 최신 커밋은 다운로드 업로드는 실시간 자동이 아니야. 수동이야. 내가 다운 안 했기 때문에 다운 안 됐어요. 이 최신 커밋은. 이것은 내가 그 이클립스 A 학생이 리모트에 뭐 올리거나 내릴 때 그때 없었던 거고, 나중에 생긴 거겠고, 나중에 생겼고, 나중에 생긴 이유로 내가 아직 다운 안 했죠. 자, 아무튼, 그 다음, 방금 이 이클립스 학생이 최신 커밋을 하나 새로 만들었으니까 요거 메인 메소드 수정. 자, 이걸 올려봅시다. 이건 아직 안 올렸기 때문에 오리진 메인이 여기 있죠. 자, 올려봅시다. 올리는 건 터미널에서. 터미널 창 가서 git 푸시하면은 실패예요. 이 실패는 금방 눈에 띄죠. rejected라고 빨간색으로 보이지. 그리고 힌트를 읽어보면 update were rejected. 그러니까 리모트를 네가 푸시 명령으로 업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reject 됐다. 왜냐? Because the remote contains work that you do not have locally. 리모트에는 어떤 work, 작업 결과가 있는데 너 지금 그 새 작업 결과를 로컬에 갖고 있지 않다. 즉, 네가 다운로드 안 한 새 work이 리모트에 있어서 너 지금 푸시 리젝티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직 다운로드 안 받은 게 리모트에 있는 상태에서 푸시 못해. 다운로드가 먼저예요. 언제나 다운로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푸시해야 돼. 푸시가 리젝티드 된 이유는 거의 대부분 이거예요. 누군가 새 커밋을 리모트에 푸시했고 나는 그걸 아직 다운 안 받았다. 이거 다운 안 받았죠? 그래서 그 푸시가 리젝트 된 이유는 대부분 이거예요. 팀 동료가 그새 뭐 만들어서 올렸구나야.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리젝트 하느냐? 이것 때문에 날라가요. 그래서 이걸 막아줬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해도 내가 만든 걸 팀 동료가 뭐랄까, 날려버리는 그런 오류를 이게 자동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당연히 실패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푸시가 업로드라면 다운로드는 풀이야. 그래서 언제나 다운로드, 풀 먼저 하고 푸시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리모트에 푸시하려면은 먼저 내 워킹 트리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게 git 풀이에요. git 풀. 그래서 그냥 git 풀 하면 돼요. git 풀 하면 여기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꼭 그 출력을 봐야 돼요. 여기 어떤 일이 났는지 잘 봐야 돼. 밑에 한 서너 줄 좀 읽어봐요. 여기 보면 merge made by the recursive strategy. merge가 병합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hello.java에서 네 줄이 변경됐는데 플러스 3개고 마이너스 한 줄이니까 세 줄 추가되고 한 줄 사라졌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파일 하나가 change 됐고, 그 파일 하나에 change 된 내용이 세 줄이 insertion 됐고, 한 줄이 삭제됐다. 여기 플러스 세 개, 마이너스 한 개, 뭐 그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 하나 파일, 변경된 파일은 hello.java고. 그래서 꼭 긴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는 마지막 몇 줄을 꼭 살펴봐야 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외워야 되는 게 사실 git pull 명령은 두 작업을 한 방에 해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 따로따로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명령이 git fetch고 이게 사실은 이게 다운로드야. git fetch가. git fetch 명령은 다운로드만 하는 명령이고 다운로드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git fetch. 그 다음에 2번 git merge 병합. 그 옛날 git 없을 시절에 팀 풀잭 할 때 같이 팀원들이 다 풀잭실에서 날밤 새워야 했던 이유가 이 수동 병합을 해야 됐기 때문이야. 그 와중에 실수도 참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git이 병합을 자동으로 해줘요. 팀 동료가 방금 만들어서 올린 새 버전을 새 커밋을 패치한 다음에 그걸 내가 구현한 소스하고 자동으로 merge도 해준 거예요. 그래서 git pull 한 다음에 내 소스를 열어보면 main.java는 내가 수정한 내용이 들어있고 hello.java는 방금 팀 동료가 수정해서 올린 내용이 들어있고 이게 내가 만든 최신 내용과 팀 동료가 만든 최신 내용이 자동으로 병합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파일 하나 main.java에 내가 수정한 부분과 친구가 수정한 부분이 둘 다 들어있어도 그 둘 다 잘 병합이 돼요. 옛날에는 이런 수정한 파일을 하나하나 비교해서 내가 수정한 코드, 친구가 수정한 코드 다 이렇게 합쳐야 됐는데 그 뭐 풀잭이 크면 그래야 될 파일이 몇십 개 될 수도 있지. 그게 자동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편해졌지. 그래서 방금 이클립스 학생이 수정한 내용하고 바로 앞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수정한 내용이 다 지금 이 워킹 트리의 파일들에 반영됐다라는 거 확인해 보세요. 이 병합이 자동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되고 그 다운로드 명령은 git patch. 다운로드된 그 최신 커밋과 내가 만든 최신 커밋의 내용을 병합해서 반영해 주는 게 git merge, git patch, git merge 두 명령 기억해야 되고 git pull 명령은 이 두 명령의 결합이라는 거. git pull 하면 git patch, git merge 두 명령이 동시에 순서대로 실행이 돼요. 먼저 git patch, 그 다음 git merge. 자, 그 다음에 history. 먼저 그림으로 봅시다. 자, 비포가 이거예요. 이전 그림. 시험에 그림은 안 나와. 그렇지만 여러분이 회사 가서 그 리포지토리 망치는 그 사고뭉치가 되기 싫으면 이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 작업 전, 작업 후 커밋들이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이해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클립스 학생의 그 깃풀 하기 전 상태야. 이 상태. 지금 오리진 메인 여기 있고 메인 메소드 수정 이 커밋을 만들기만 했어요. 자, 여기서 git 패치하면 다운로드 된다고 그랬죠. 다운로드가 되면 이 로컬 그림이 어떻게 자 이거 git 패치하면 뭐가 다운로드 되냐면 아래 리모트에 있는 내용이 다운로드 돼. 자, 리모트에 있는 내용이 다운로드 돼서 이 커밋 3개만 있는 곳에 새 커밋이 다운로드 되면 그림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
그걸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림이 이렇게 돼야 돼 라고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해한 거야. 얘가 다운로드 되겠지? 헬로 클래스의 메시지 멤버 변수 추가. 얘가 다운로드 되면 이 그림에 어디다가 그려야 돼? 얘를 다운로드 되면. 분명히 얘가 다운로드 될 거예요. 앞에 두 개는 이미 다운로드 됐고, 요 헬로 클래스의 메시지 멤버 변수 추가. 얘가 다운로드 돼야 되는데, 다운로드돼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 이 셋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그리고 다운로드 된 다음에 브랜치명, 이 브랜치, 빨간색 브랜치 레이블은 어떻게 이동하지? 그걸 여러분이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얘가 다운로드 되면. 왜냐면, 이 커밋 사이의 연결선이 의미하는 건 이 버전을 수정해서 이 새 커밋을 만들었다. 이게 출력 메시지 수정 커밋을 수정해서 헬로 클래스의 메시지 멤버 변수 추가 얘를 만든 거예요. 즉 부모 커밋, 자식 커밋. 자, 부모 커밋이 출력 메시지 수정이니까 출력 메시지 수정에 달려 있어야지. 여기에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오리진 메인은 전진해야죠. 여기까지 다운 받았으니까. 로컬 메인은 여기고 오리진 메인은 여기에요. 그리고 이걸 터미널에서 강의할 때 내가 그림을 그려주지만 여러분은 이 터미널에서 명령으로 본다면 그 명령이 git log 그래프 그 다음에 date order예요. 이 출력을 보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 git log 그래프 date order. 자, 저 명령을 외우기 바래요. 여러분 실습 시험 볼 때, 구현 시험 볼 때뿐만이 아니 필기 시험 볼 때뿐만 아니라 실습 시험 볼 때도 필요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그 확인을 하기 위한 명령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습 시험 본 걸 똑바로 했는지 내가 뭘 보고 평가하냐면 첫 번째 이걸 봐요. 이 그래프를 봐요. 내가 이거 보고 채점하니까 여러분도 이거 보고 내가 한 게 정답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면 좋죠. 자, 최초 커밋이 있고 여기 점이 그 커밋의 위치야. 그리고 최초 커밋, 그 다음에 그 최초 커밋 다음 버전이 출력 메시지 수정 커밋, 여기 점, 아스테리크. 그 다음에 여기서 분기가 일어났어요. 출력 메시지 수정 이 커밋을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요 버전을 수정해서 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분기가 일어났다는 건 이제 공동 작업인 거죠. 그리고 이클립스 학생은 출력 메시지 수정, 요 커밋을 수정해서 이걸 만든 거야. 그래서 둘이 동시에 두 버전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병합이라는 건 이렇게 둘이 따로따로 만든 이 두 버전을 하나로 합쳐야지. 합쳐진 게 요거예요. 병합이 일어난 거죠. 이게 분기가 일어났다가 병합. 분기가 일어난다는 건 팀원이 A 팀원은 A 커밋을 만들고 B 팀원은 B 커밋을 만들고 두 개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둘이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 거예요. 형제 관계인 거지. 자, 여기 형제. 메인 메소드 수정, 헬로 클래스의 메시지 멤버 변수 추가. 얘네 이 두 커밋은 같은 부모에서 출발한 자식 커밋들이죠. 둘이 형제야. 동시에 막 개발된 거예요. 자, 패치하면 여기까지 일어나요. 패치하면. 다운로드만 했으니까. 그리고 git pull 하면 첫 번째 git 패치고 그 다음에 git merge라고 그랬죠. 이게 분기가 일어났으니까 merge가 필요하죠. 두 팀원이 동시에 작업한 내용을 하나로 합쳐야지. 자, 이게 merge예요. 그래서 merge branch.
이게 merge commit이 만들어졌어요. 두 양쪽 버전의 소스를 합쳐가지고 합쳐진 새 소스를 만들어서 그 병합된 새 소스 코드를 커밋한 거지. 이게 자동이에요. 옛날에는 Git 없을 때는 이 병합 과정이 수동이었고 그것 때문에 밤을 새워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풀잭하면 파일이 보통 몇십 개, 몇백 개 되기도 하니까 그거 일일이 어디 수정되는지 확인해가지고 합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또 그러다가 하나라도 실수하면 버그가 생기고 그 버그 잡으려면은 A 버전 만든 학생, B 버전 만든 학생 같이 머리 맞대고 디버깅 해야지.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기 때문에 자동화가 됐어요. 그래서 팀 풀잭 할 때 이제는 요즘 팀 풀잭 할 때 좀 학생들 밤 새우고 같이 밤 새우고 안 해도 되지. 자, 이게 아까 말한 가장 기본적인 병합이 이런 형태예요. 가장 기본적인 merge. 리베이스는 좀 어렵기 때문에 뒤에서 배운다고 했죠. 리베이스 병합은 이거보다 좀 복잡해. 먼저 이 merge 병합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바래요. 자, 이 노란색 두 개는 아직 그 푸시 안 됐어요. 이 노란색 두 개. 오리진 메인은 여기야. 지금 패치하고 merge 했죠. git 풀 결과. git 풀 했더니 git 패치했고 git merge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방금 로컬에만 만들어진 거지. merge 커밋이. 그리고 여기서 푸시하면 그러면 이제 올라가죠. 뭐가 올라가냐면 잘 올라갔죠. 푸시하면 올라가고 뭐가 올라갔냐면 요거 두 개 메인 메소드 수정하고 merge commit 병합 커밋이 올라갔죠. 올라갔으니까 origin main도 전진했지. 자, 다음 주 실습 시험이 바로 요런 거예요. 이렇게 공동 작업하고 병합하고. 그래서 내가 채점할 때 이렇게 채점해요. 아까 말했듯이 이거 실행해 봐가지고 자 이렇게 병합이 이렇게 분기가 보이고 병합이 보이는지 그다음에 커밋들을 순서대로 만들었는지 이 구조 이 커밋 숫자 맞고 커밋들 순서도 맞고 분기 일어났다가 병합도 제대로 됐다. 그러면 거의 뭐 감점 거의 없고 감점이 있어도 조금밖에 없어요. 이것만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봐요. 그런데 이 구조만 맞으면 소스 코드에서 뭔가 좀 틀린 점이 보여도 감점은 그건 사소해. 근데 이 구조가 안 보이면 감점이 커요. 이렇게 분기하고 병합하는 구조가 있는지 여러분도 다음 주 구현 시험 볼 때 이 명령이 이거예요. git log dash graph dash date dash order. 뭐 수습 시험은 오픈북이니까 메모해 두면 되겠지. 저 명령을 메모해 둬요. 오케이. 10분 쉽시다. 자, 다시 이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클립스 학생이 메인 메소드 수정 커밋을 방금 만든 거예요. 방금 이 커밋을 만들었고 방금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리모트에는 없지. 그래서 이클립스 학생이 만든 이 메인 메소드 커밋 그 다음에 여기 헬로 클래스의 어쩌고 요 커밋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만들어서 먼저 리모트에 올렸죠. 그래서 이 각각의 커밋 이름을 앞글자로만 부릅시다. 이거 M 커밋, 메인 커밋이라고 합시다. 메인 커밋, 얘는 헬로 커밋. 자, 메인 커밋은 이클립스 학생이 방금 만들어서 이클립스 학생 로컬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헬로 커밋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만들어서 이미 푸시했어. 그래서 리부트까지 올라갔어. 자, 둘 다 부모 커밋이 누구냐? 둘 다 부모 커밋이 똑같아. 출 커밋이 부모야. 그 말은 이 출 커밋, 요 커밋 버전에서 둘 다 이제 작업을 한 거죠. 따로따로. 따로따로 작업해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은 H 커밋을 만들었고 이클립스 학생은 그 메인 커밋을 만들었고 헬로 커밋과 메인 커밋.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버전에서 만든 거라서 부모가 둘 다 출력 커밋이 둘 다 부모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클립스 학생이 git 패치 다운로드하면 어떻게 되느냐? 헬로 커밋이 다운로드 되지. 그리고 헬로 커밋의 부모가 출력 커밋이니까 출력 커밋의 자식으로 다운로드가 되죠. 그리고 다운로드가 됐으니까 오리진 메인이라는 게 어디까지 다운로드 했다는 거니까 방금 다운로드한 그 헬로 커밋으로 얘가 전진해야죠. 자, 그 그림이 이거죠. 자, 얘가 다운로드 됐고, 얘 부모는 당연히 출력 커밋이 부모고, 오리진 메인 전진했고. 이게 git 패치예요. 그 다음에 지금 분기가 일어났죠. 그러면 이제 서로 그팀 동료들이 각자 개발을 한 거야. 각자 개발한 걸 합쳐야지. 병합을 해야죠. git 패치, 그 다음에 git merge. 병합이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병합 결과, 자동으로 소스 코드를 병합한 다음에 병합된 결과가 자동으로 커밋도 돼요. 그러면 궁금하지? 다운로드는 어디로 되느냐? 다운로드는 로컬 리포지토리로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로컬 리포지토리로 다운로드 된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업로드는 그 로컬 리포지토리하고 리모트 리포지토리 사이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지 워킹 추리에서 안 일어나. 다운로드, 업로드는 리포지토리에 있는 커밋은 리포지토리에 저장이 돼요.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커밋이 업로드되고 또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있는 커밋이 로컬 리포지토리로 다운로드되는 거예요. 병합은 이건 워킹 추리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병합은 지금 이 메인 메소드 수정 커밋과 이 메인 커밋과 헬로 커밋 둘 다 로컬에 있어요. 로컬에 있는 두 커밋, 두 버전을 합쳐진 새 커밋을 만들어 그 합쳐진 새 버전이 워킹 추리에서 병합이 돼요. 워킹 추리에서 병합된 다음에 병합에 성공하면 자동으로 커밋까지 돼.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노란색 두 개는 아직 그 업로드를 안 했죠. 그래서 오리진 메인이 여기에 있죠. 여기까지만 업로드했다. 오리진 메인이라는 게 여기까지 업로드했다. 혹은 여기까지 다운로드했다. 이게 오리진 메인이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git push 하면 올라가죠. 이렇게 돼요. 다시 되돌아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의 로컬은 아직 이 상태야. 왜냐하면 방금 이클립스 학생이 방금 올린 거, 방금 이거 두 개 올렸지? 그걸 방금 올렸으니까 아직 못 받았지.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의 로컬은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방금 이클립스 학생이 올린 걸 다운 받아야 되겠지. 그럼 git pull 하면 다운로드 돼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어딘가 적혀 있을 텐데 어디 적혀 있는지 모르겠다. 그 잠깐 어디 찾아보자.
다음 강의 노트에 있나?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git 푸시하거나 git 풀 하려면 먼저 git 커밋부터 해야 해요. 커밋하고 나서 푸시하던가 풀하던가 해야 돼요. 그래서 간혹 git 푸시하거나 git 풀 할 때 실패할 수가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게 뭔가 수정해 놓고 커밋은 안 하면 그러면 먼저 git 커밋부터 해라 라는 힌트가 나오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무슨 작업한 다음에는 마지막 한두 줄을 꼭 열심히 읽어봐. 특히 힌트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잘 읽어봐요. 그러면 거기에 간혹 git 커밋부터 해라, 커밋부터 해야 한다라는 힌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이 네가 뭔가 수정은 했는데 작업은 했고 커밋은 안 한 상태에서 git 푸시하거나 git 풀 하려고 한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커밋 한 다음에 푸시하거나 풀 할 수 있다. 순서는 이거예요. 먼저 git 커밋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먼저죠. git 풀하고 그리고 나서 git 푸시, git 커밋, git 풀, git 푸시 이게 순서야. 내가 어떤 개발 작업을 마쳤고 팀원들한테 뭐 제출해야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제출해야 되겠어. 그럼 먼저 git 커밋, 그 다음에 git 풀. 혹시 최신 버전이 올라온 게 있다면 그거부터 git 풀 해야 돼. 그리고 나서 git 푸시. 순서가 이래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보면 네가 지금 git 커밋부터 해라 혹은 git 풀부터 해라 라고 힌트가 나올 거예요. git 푸시 실패했을 때. 오케이. 아, 그리고 미리 그 계정 신청을 오늘 그 계정 신청 받는 설문을 이따 올릴 텐데 뭐냐면 자, 오라클 클라우드 계정에서 서버 구축 실습을 할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 순위는 압도적 1위가 아마존이고, 왜냐면 이 클라우드라는 이런 그 기술을 처음 만든 게 아마존이야. 그래서 여전히 아마존이 압도적인 1위고, 그 다음에 2위가 MS고, MS 애저. 그다음에 3위인가 4위인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3위가 구글이고 4위가 오라클일 것 같은데, 이건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3위 아니면 4위가 오라클이야. 자, 그래서 순수하게 클라우드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할 때는 이 압도적인 1위인 아마존이 좋지.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려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시스템 서비스에다가는 딱 리눅스 서버 한 대 만드는 정도만 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리눅스 서버 작업을 할 거예요. 우리 공부 내용은 리눅스 서버 구축이지 클라우드 서비스 공부가 아니야.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열심히 깊이 있게 공부할 거라면 압도적인 유리 아마존을 공부하는 게 맞지만 어차피 클라우드 기능은 조금밖에 사용 안 하고 리눅스 서버 한 대 만드는 정도의 조금 잠깐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리눅스 공부할 건데 리눅스는 아마존에 만드나 뭐 오라클에 만드나 리눅스는 똑같은 리눅스지.
자, 그런데 아마 오라클이 4위일 거예요. 4위라서 무료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알기로 그 오라클 클라우드에 리눅스 서버 한 대 만드는 건 아마 평생 무료일 거예요. 근데 아마존의 리눅스 서버 한 대 만드는 건 딱 1년만 무료고, 그다음부터 한 달에 한 적어도 10,000원, 뭐 20,000원씩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서버 구축 공부하고 팀 프로젝트하고 하면 1년이 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구축한 서버를 여러분이 취업될 때까지, 내가 그 취업될 때까지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가 여러분 취업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자소서에 쓰기에 딱 좋은 내용이 어떤 프로젝트 했다, 그런 내용 쓰는 게 자소서의 주요 내용이어야 돼. 그리고 그 자소서에다가 어떤 프로젝트 했다고 써도 잘 안 믿어. 거짓말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믿게 하려면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GitHub 리포지토리 URL 자소서에 넣어야 되고, 하나 더. 그 프로젝트 결과가 운영되고 있는, 이게 즉 웹이면 뭐 웹브라우저에서 URL 치고 들어가서 실행해 볼 수 있잖아. 그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서버에서 운영도 해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취업될 때까지 여러분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운영할 서버가 필요해요. 그 서버를 구축하는 게 이 수업에서의 초반부 얘기야. 그리고 평생 무료인 오라클 클라우드면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좋잖아. 그래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리눅스 서버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백엔드 프로젝트 결과 올려서 실행하고,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결과 올려서 실행하는 그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계정을 미리 만드는 게 좋은데, 내가 알기로 여러분이 그냥 개인 자격으로 클라우드 계정 신청해도 아마 평생 무료일 거예요. 평생 무료일 거야. 그런데 학생 계정으로 신청하면 혜택이 좀 더 많아요. 유료 서비스까지 써볼 수 있는 뭐 무료 크레딧을 몇만 원씩 준다는 것 같아. 좀 돈 내고 써야 되는 유료 기능까지도 써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여러분의 학교 메일. 학교 메일 둘 중에 하나. 이게 좋아요. 혹시 학교 메일이 이거이고 이게 아닌 학생은 한번 전자개선서에 물어봐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학교 메일이야. 근데 이게 앞에 오피스가 있는 건 좀 그래요. 아무튼 둘 다 되긴 해. 일단은 이따 내일까지는 내가 설문 만들 테니까 설문에다가 자신의 이름, 학번, 학교 메일을 이렇게 설문에 제출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지고 오라클 클라우드 계정, 학생 계정을 신청하고, 학생 계정 신청에 성공을 하면은 평생 무료는 아마 학생 계정이 아니어도 똑같은데 유료 서비스를 사용해 볼 수 있는 크레딧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계정 계정 신청에 성공하면 학생 계정으로 구축하면 되고, 근데 실패도 하더라고. 잘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직접 오라클 클라우드 계정 신청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학생 계정 신청은 반드시 학교 이메일이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학교 이메일이라서 잘 돼. 근데 실패하는 수가 있는데, 그게 아마 우리 학교 학생 메일이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건 실패할 확률이 높아. 왜냐면 우리나라 학생 메일은 다 ac.kr이잖아. 이건 거의 실패할 것 같고, 이것도 조금 불확실하고 요게 안전해요. 자신의 학교 메일이 요게 아니고 3번이나 2번인 학생은 혹시 이런 형태의 이메일을 발급받을 수는 없는지 한번 전자기계선수에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이거 발급받아 신청하고,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이 2번이나 3번 메일도 제출해 보세요.
그래서 그 4번의 실습 시험 중 3번은 수업 시간에 실습 시험을 하지만 마지막 한 번의 실습 시험은 이 서버 구축인데 이건 1시간 만에 구축 가능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건 마지막 서버 구축 실습은 아마 과제일 거예요. 기말 과제 형태일 거예요. 지난 학기 이 서버 구축 실습 과제를 보니까 집에서 한 1주, 2주 시간을 주고 했는데도 실패하는 학생이 한 3분의 1쯤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수업 듣고 따라하면서 계속 조금씩 구축해 가야지 그냥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제출할 때 한 2, 3일 내에 몰아서 하면은 아마 실패할 거예요. 왜냐면 하다가 뭐 삐끗하는 수가 있는데 그때 수업을 따라가면서 하다가 삐끗했으면 교수한테 들고 와서 질문할 수가 있지. 근데 기말에 한 2, 3일 앞두고 몰아서 하는데 뭔가 간단한 애라면 교수한테 카톡으로 물어봐서 교수가 이렇게 하면 된다 알려줘서 해결할 수 있지만 간단한 애가 아니면 2, 3일 내에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서버 구축도 마지막 4번째 실습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과제이지만 미리미리 해야지 안 그러면은 성공 못하는 한 3분의 1쯤의 학생에 속한다는 거. 오케이. 내일쯤 설문이 나갈 거예요. 내일 오전쯤에. 오케이. 두 번째 공동작업 2번. merge conflict. 병합. 병합이 자동 병합이라 참 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날밤 안 새워도 될 정도로 정말 편해졌는데 이 수동 병합이 정말 힘들어. 한 줄 한 줄 병합해야 될 코드도 많지만 그 와중에 한 줄이라도 삐끗하면은 버그가 생기고 그 디버깅이 힘들지 사실은. 그 디버깅 때문에 날밤 새우는 거죠. 그래서 자동 병합, 자동 머지가 굉장히 편해지긴 했지만 아쉽게도 인공지능이 아닌 이상 자동 병합이 다 성공하지는 못하고 자동 병합이 실패하기도 해요. 그걸 merge conflict라고 해요. 다른 팀원이 만든 커밋이 다른 팀원이 먼저 커밋을 만들어서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리모트 리포에 푸시했다. 자, 그것을 내가 패치 가져와서 로컬로 그 커밋을 가져와서 내가 만든 최신 커밋과 내가 수정한 코드하고 팀원이 수정한 코드를 리모트에서 다운로드 패치해서 내가 수정한 코드하고 다운로드된 팀원이 수정한 코드하고 병합 merge 이게 자동인데 git tool 하면 다운로드된 병합이 자동으로 일어나죠. 이게 git tool이죠. 아, 여기 있구나. 먼저 커밋하고 풀 해야 된다는 거. 직전에 설명했죠? 먼저 커밋 해야 된다는 거. 아직 수정하고 커밋 안 한, 뭔가 수정은 했는데 아직 커밋 안 왔다. 그러면 푸시도 못하고 풀도 못해요. 먼저, 언제나 커밋 먼저. 커밋 순서가 커밋, 풀, 푸시 순서예요. 먼저 커밋하고 풀 한 다음에 푸시. 그런데 git 풀 하는 상황은 다음 3개의 상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 참, 다음 3개의 상황으로 전개가 돼요. 아직 푸시되지 않은 커밋이 내 로컬 리포지토리에 있다면, 이게 내가 뭔가 새로 만든 거야, 새 커밋을. 근데 아직 푸시는 안 했어. 내가 뭔가 로컬에만 있는 내가 작업해 둔 게 있어요. 그 상황에서 git 풀을 하면 최신 커밋이 패치 다운로드 되고 그 다음에 없다면이구나. 없다면 잘못 읽었어요. 다시 1번. 다시 내가
내 로컬에 푸시되지 않은 내가 이게 작업 않고 놀았어. 작업한 게 없어. 내가 아직 푸시 안 한 커밋, 새로 만든 커밋이 없어. 내 로컬에. 이 상황에서 git 풀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운로드, 일단 다운로드 된다. 최신 커밋들이 다운로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git 풀은 패치 앤 머지죠. 이때 머지가 패스트 포워드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1번 merge는 방금 배웠고, 지금 2번 fast forward 배울 차례예요. 3번 rebase가 가장 어려운데 이건 좀 한참 뒤에 배울 거예요.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해야 돼. 이런 거 이해 못하고 마구잡이로 그냥 올리고 내리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수가 매우 화낼 거야. 그럼 이제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그런 거 실수한 것 같고 화낸다고 하는데 그 신입사원도 연차가 쌓여서 한 5년차, 10년차쯤 되면 또 신입사원이 똑같은 실수하면 똑같이 화낼 거야. 원래 화가 나는 거야. 그렇지?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은 알죠. 이병 때는 화내는 뭐 일병, 상병이 밉지만 어느덧 내가 상병쯤 되면 화내고 있지. 그리고 그 실수하는 이병이 바보 같아 보이지. 사실 잘 생각해보면 1년 전에 나도 저랬지만 기억이 안 나. 지금 당장 화만 나지. 원래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신입사원 때 욕을 안 먹으려면은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해야 돼. 패스트 포워드 어떤 상황인지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만든 새 커밋은 없어. 그러면 새 커밋만 다운로드하면 되죠. 패치하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합은 일어나. 그 병합이 뭐라고 부르냐면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에요. 이 패스트 포워드 병합에 대해서 뒤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고 이거 필기시험에도 나와요. 단골 문제야. 패스트 포워드 병합이 뭐냐. 그다음 2번. 이건 우리가 방금 실습해 본 거예요. 내가 만든 새 커밋이 아직 올리지 않은 로컬에만 있는 내가 작업한 게 있어. 그리고 팀원이 만든 거 방금 패치했어. 자, 두 개가 merge 돼야죠. 이게 기본적인 git merge 병합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merge 병합은 내가 만든 커밋과 방금 패치한 새 커밋이 자동으로 병합돼서 merge 돼서 그 merge 커밋이 merge 결과 merge 커밋이 자동으로 새로 만들어져서 로컬 리포지토리에 자동으로 커밋까지 돼요. 그래서 그걸 푸시하면 이제 올라가죠. 우리가 바로 직전에 실습한 게 2번 시나리오죠. 그리고 이 경우 git pull 명령 결과 병합이 일어났으면 앞에서 우리가 이거 봤죠. merge made by merge가 됐다라는 문구가 보여요. 이게 git pull 명령 마지막 한 두세 줄 보면 fast forward라는 문구가 보일 수도 있고 merge made라는 문구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상황인지 2번 상황인지 git pull 명령의 출력 마지막 한 두세 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상황, 불행한 상황. 내가 만든 커밋과 다운로드된, 패치된 새 커밋을 자동으로 merge를 했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아닌 이상 자동의 한계가 있지. 실패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git pull 명령 마지막 그 두세 줄 보면 merge conflict라고 실패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1번, 2번, 3번. git pull 명령 결과는 fast forward 문구가 마지막에 보일 수도 있고 merge made by 문구가 보일 수도 있고 merge conflict 문구가 보일 수도 있고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꼭
명령에 여러분이 실습할 때, 실습 시험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마구마구 하지 말고 출력되는 문구를 꼼꼼히 봐. 특히 인턴 풀제 갈 때는 정말 꼼꼼히 봐야 되겠지.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 명령이나 치고 안 되네? 그럼 구글링. 그러니까 정말 그 망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뭔가 안 된 것 같으면 바로 물어봐. 바로 안 물어보고 그냥 뭐 챗GPT나 인공지능 대충 이해도 못한 상황에서 왜 안 되는지 이해도 안 돼. 그냥 대충 이런 것 같은데 뭔가요? 하고 검색해 봤더니 이런 명령이 딱 눈에 보이네? 쳐봐. 안 되네? 또 다른 명령 검색해서 또 쳐봐. 요리로 치자면, 요리를 했는데 맛이 없어. 왜 맛없는지 몰라. 그냥 소금을 더 넣어볼까? 또는 고춧가루를 더 넣어볼까? 이래버리면 더 망치겠지. 왜 맛없는지 이해부터 해야지. 이해를 안 하고 이것저것 검색해서 하면 큰일 나요. 먼저 상황 이해를 먼저 해야 돼. 그러려면은 상황 이해하려면 어떤 명령 뒤에 문구를 자세히 읽어봐야지. 그리고 검색해 보려면 그 문구의 뜻이 뭔지 검색을 먼저 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꼭 1번 상황인지 2번 상황인지 3번 상황인지 문구를 열심히 보기 바라고. 그러면 머지 컴플리트는 언제 발생하느냐? 또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죠. 다행스럽게도 한 10번이면 9번은 성공해. 10번 중에 한두 번 실패해. 머지 컴플리트. 풀제할 때 대충 빈도가 그래요. 그러면 왜 실패하냐면, 머지 컴플리트가 왜 벌어지냐면, 그 깃이 머지 병합할 때 라인 바이 라인, 줄 단위로 병합해요. 그래서 머지할 두 커밋에서, 즉 팀원이 수정한 소스 커밋, 팀원이 만든 커밋, 내가 만든 커밋에서 뭔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수정되거나 뭐 아니면 삭제되거나 뭔가 건드린 소스가 줄이 있겠죠. 그 줄이 똑같은 줄을 팀원과 내가 똑같은 줄을 뭐 수정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건드리지 않았다면은 성공해. 같은 파일을 수정했더라도 건드린 줄이 겹치지만 않으면 자동 병합 성공이야. 그런데 어느 한 줄을 팀원도 건드렸고 나도 건드렸고 그래서 두 커밋에 똑같은 줄이 서로 건드렸어. 그걸 병합할 때는 자, 그럼 두 사람이 건드린 줄 중에서 어느 내용을 반영할지를 자동으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 인공지능이 아니니까. 자, 요때 실패해요. 이게 merge conflict이야. 그래서 merge conflict가 발생했다. 자, 어떤 팀원이 개발한 커밋과 내가 구현한 커밋에서 똑같은 줄을 둘 다 건드렸다. 그게 merge conflict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깃이 자동으로 못 해주고 이제 사람이 수동으로 merge해야 되고 당연히 그 팀원과 내가 상의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네가 건드린 줄은 뭐냐? 내가 건드린 줄은 뭐냐? 둘 중에 뭐가 맞냐? 따져야지. 어떻게 합칠 거냐? 따져서 합쳐야겠죠. 자, 그 상황을 실습해 봅시다. 자, 앞에서 했던 상황 그대로 이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메이.점 자바를 본문 두 줄을 다 수정했어. 잠깐. 이거 깃풀 안 했네. 깃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잠시 봐. 뭔가 명령을 하기 전에 잠깐. 자, 상황 이해부터 먼저 해야 돼요. 뭔가 명령 쳐서 상황을 바꾸기 전에 자, git 로그 그래프 데이트 오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의 로컬 리포지토리 상황이 저래. 그리고
이클립스 학생에서 똑같은 명령을 쳤을 때 상황은 저렇고. 자, 그럼 딱 봐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은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지금 이클립스 학생이 오리진 메인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다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오리진 메인이 여기 있어요. 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 커밋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커밋이 적어도 5개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은 이렇게 해봤더니 오리진 메인이 여기 있네. 커밋이 3개밖에 안 보여. 그럼 2개 아직 다운로드 안 받은 거죠. 자, 이렇게 계속 강조하지만 그냥 무작정 명령부터 치지 말고 상황 이해부터 해야 돼요. 그럼 다운받는 거니까 git 풀 하면 되죠. 자, 여기 봐요. git 풀 했는데 fast forward라고 보여. 아까 말했죠. git 풀 하면 fast forward 아니면 merge made by 아니면 merge conflict 셋 중에 하나야. 네, 지금 이 상황은 fast forward라고 나왔어요. 왜? 왜냐면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은 푸시한 다음에 아무것도 새로 안 만들고 있었잖아. 아까 푸시한 다음에 새로 만든 커밋이 없어. 푸시나 풀 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풀 하면은 아무것도 안 만들었으니까 병합될 게 없죠. 병합될 게 내가 새로 만든 커밋이 있어야 내가 만든 것과 다운로드 된 게 병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새로 커밋을 안 만들고 있는 상황에 아까 푸시나 풀 한 다음에 지금 다시 또 풀 하면은 다운로드만 되고 이 상황이 fast forward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보면 자, 아까 이클립스 학생하고 똑같은 그래프가 보이죠. 아,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인다. 이렇게 하면 다 보이죠. 똑같이 5개의 커밋이 다 보이죠. 똑같은 순서대로 똑같은 그래프로 보이죠. 오케이. 이 상황에서 자, 작업 시작. 변수 이름을 헬로로 수정. 메인.java 자바 수정. 두 줄 다 수정한 거지. 자, 그리고 커밋하고 푸시하기. 자, 커밋 메시지는 메인.java 자바 수정. 플러스 버튼 눌러서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선택해주고 메인.java 수정하고 커밋. 하면 그 다음에 그래프를 또 봅시다. 여기 병합 커밋 위에 메인.java 수정이라는 수정정? 왜 두 줄 하나 들어갔지? 내가 수정정이라고 했나 보네. 아무튼 커밋이 하나 올라갔어요. 저 실습 시험 볼 때 커밋 메시지 저렇게 오타난 것은 감점 없어요. 뭐 큰 오타만 아니면 한두 자 살짝 오타난 건 감점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고치려고 안 해도 돼요. 아, 이런 명령도 알면 편한데 커밋에 -a 옵션 그 modified 상태의 파일이 자동으로 스테이징 에어러에 다 등록이 돼요. untracked 파일은 자동으로 등록이 안 돼. 근데 modified 한 번이라도 커밋했던 파일이 수정됐으면 -a 오토예요. 자동으로 스테이징 에어러에 등록해라. 내가 새 파일만 내가 새 파일 만든 것만 아니라면 이 -a 옵션 붙여줌으로써 스테이징 에어리아 등록을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새로 만든 파일을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등록은 이건 수동일 수밖에 없어. 자동으로 안 돼. 근데 그 modified 상태의 파일을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등록하는 건데 내가 새 파일 만든 건 없다. 수정만 했다. 그럼 커밋 명령에 -a 옵션만 붙여주면 되고 커밋 메시지, 간단한 커밋 메시지라면 굳이 편집기 안 열고 여기다가 이렇게 메시지를 직접 입력해도 돼요. 따옴표 이렇게 묶어서. 실습 시험 볼 때 저 명령이 편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메인.점 자바 수정이라는 커밋이 새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만들었어요. B 학생이 만들었고, 푸시. 여기 마지막 줄. 자, 메인. 그럼 푸시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로컬 메인이 리모트 메인으로 올라갔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됐고, 이제 메인.점 자바 수정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 학생도 놀고 있지 않고, 기다리고 있지 않고, 이 학생도 열심히 작업을 했어요. 헬.점 자바 수정. 메인.점 자바 수정. 자, 그러면 어떻게 되지?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도 메인.점 자바에 두 줄 다 수정했지. 지금 이클립스 학생도 메인.점 자바에 한 줄을 수정했네. 그래서 두 학생 다 이 줄을 둘 다 수정했어요. 그러면 컴플리트 나지. 이 줄이 이클립스 학생도 메인 메소드의 첫 줄 수정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은 메인 메소드 두 줄 다 수정했고, 자, 그래서 저 줄에서 컴플리트가 날 거야. 그래서 이클립스 학생도 개발을 마치고 커밋. 자, 그냥 명령으로 합시다. 아까 본 명령. git 커밋. 새로 만든 파일은 없으니까 마이너스 A 하면 다 스테이징 에어에 올라가고, M 하고, 메시지가 뭐야? 헬로 클래스 수정. 그러면 그냥 간단히 명령 한번 치면 스테이징 에어에 올라가기도 하고, 커밋이 그냥 편집기 안 열리고 바로 성공해요. 그리고 커밋했고 git 푸시하면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면 여기 힌트 보면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 힌트 다시 before pushing again 푸시 다시 또 하기 전에 git 풀부터 해라. git 풀. 이 상황이 여기 첫 번째 줄 update your rejected. 네가 지금 푸시해서 리모트를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게 rejected 됐다. 왜? Because the remote contains work that you do not have locally. 로컬에 아직 패치 안 한 커밋이 리모트에 있다. 그래서 git 풀부터 먼저 해라. 자, 그래서 순서가 git commit하고 git 풀하고 그러고 나서 git 푸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풀 안 하고 푸시 하려고 하니까 실패한 거. 그래서 git 풀 하면 패치되고 merge 되는데 불행하게도 merge에서 컴플리트가 발생하겠죠. 자, 마지막 두 줄 읽어보면 여기 complete, merge complete라고 보이죠. 이렇게 git 풀 명령의 마지막 두세 줄 읽어보면 merge made by 아니면 fast forward 아니면 merge complete 셋 중에 하나예요. 이 경우는 merge complete예요. 그리고 merge complete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소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콘도 저렇게 뻘겋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저 뻘건 모양의 아이콘이 그 merge complete가 난 파일을 표시해 주는 거고 지금 패치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만들었던 main.java 수정은 다운로드가 됐어. 근데 병합이 실패한 거, 다운로드, 패치는 됐고 병합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빨간색 아이콘이 난 보이는 그 컴플리트가 발생한 파일을 열어보면 저렇게 표시가 돼요. 이 머지 컴플리트가 뭐냐면 내가 만든 커밋과 팀 동료가 만들어서 리모트에 올린 커밋, 그 커밋을 패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git 패치 다음에 git merge 하다가 컴플리트가 발생한 거죠. 즉 내 커밋과 팀원 커밋 두 커밋에 똑같은 줄을 둘 다 건드린 거야. 자, 거기에 저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내가 건드린 게 위 부분이 내가 건드린 거고 아래 부분이 팀원 동료가 건드린 거고. 그리고 헤드, 이 헤드란 말이 어떤 커밋이 헤드냐면은 네가 지금 만든 최신 커밋을 약자로 간단하게 헤드라고 불러요. 헤드가 뭐냐? 내가 만든 최신 커밋. 이거 약자로 이름이 이 커밋의 이름이 약자로 붙였고 맨 마지막 줄 이건 팀 동료가 만든 커밋. 이건 패치된 거죠. 그래서 얘는 저렇게 커밋 해쉬로 저렇게 보여줘요. 헤드는 내가 만든 거고 저 커밋 해쉬 저건 팀 동료가 만든 거고 두 커밋해서 요 줄이 둘 다 건드렸다. 컴플리트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회사라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이 커밋 해쉬를 누가 만들었는지 봐야지. 이건 지금 강의 노트 옛날 얘기고 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커밋 해쉬가 3902로 시작해요. 3902. 이 3902로 시작하는 커밋 해쉬, 이 커밋을 누가 만들었느냐? 얘를 찾아야 돼요. 아까 그 명령 git log dash graph dash date order 이걸 딱 보면 이 명령으로 안 보인다. 다시 하나 더. 이것도 이 명령은 뒤에 배워요. 근데 미리 알려줄게요. 여기다가 하나 더. dash left log. 이거 잘 안 보이죠? 명령 뒤에서 글씨가 작아서. 아이고. git log dash graph dash date order dash left log. 대시 left log까지 마지막에 붙여주면은 병합 실패할 때 그 실패난 그 커밋이 뭔가 찾을 수 있어요. 여기 헤드 커밋하고 여기 3902 어쩌고로 시작하는 이 커밋하고 둘이 컴플리트가 난 거지. 자, 헤드 커밋 여기 있어요. 헤드 커밋은 헬로 클래스 수정. 이거 당연히 내가 만든 거야. 헤드 커밋. 내가 만든 최신 커밋에 헤드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3902 어쩌고로 시작하는 커밋 여기 보이네. 이거. 자, 이게 바로 직전 커밋에서 분기해서 나는 이거 만들었고 팀 동료는 요거 만든 거지. 이렇게 하면 확대되는구나. 자, 요게 부모 커밋이고 부모 커밋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분기가 일어났죠. 이 선을 따라가 보면 여기서 가지가 하나 일로 뻗쳤고 하나는 위로 가서 여기 있지. 자, 요건 3902로 시작하는 커밋. 그거랑 이거 다운받은 거죠. 다운받은 건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오리진 메인 붙어 있잖아. 오리진 메인. 그리고 이건 헤드가 붙어 있죠. 이건 내가 만든 최신 커밋이야. 그게 헤드예요. 자, 둘을 병합하다가 실패한 거죠.
그리고 여기 옷 써보면 이게 누다라고 나오죠. 이거야 지금 나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둘 다 내 이름이지만 회사라면 이게 이제 팀 동료 이름이 여기 찍혀 있겠지. 그러면 그 팀 동료한테 카톡으로 네가 만든 파일 몇 번째 줄 하고 내가 만든 파일하고 머지 컴플리트 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상의하면 돼요. 그래서 둘이 카톡으로 혹은 뭐 화상회의로 어떻게 하자 회의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결합하면 되겠네 라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그러면 합치자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보이는 거 지우고 그 두 수정사항을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둘이 합의를 해야지. 합의된 내용대로 어느 한 사람이 지금 컴플리트 난 이 사람이죠. 합의된 대로 이렇게 수정해서 저장을 하면 자, 그러면 빨간색 아이콘이 이렇게 좀 아직도 남긴 했지만 좀 줄어들죠. 그리고 나서 자, 이게 머지 컴플리트가 났으면 커밋이 자동이 아니야. 이렇게 병합한 다음에 이제 병합된 내용을 수동 커밋 해야 돼요. 수동 커밋. 여기서 팀 커밋. 그래서 소스 코드 수동된 파일을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올려주고 그러면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지금 병합 중에 컴플리트가 발생해서 컴플리트를 수동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 커밋 하려고 할 때는 이게 merge 이게 자동으로 여기 들어가요. 이게 병합 중이었잖아. 병합 중이고 컴플리트가 발생했고 여기 컴플리트 요 파일에 컴플리트가 발생했고 그래서 지금 병합 중이다. 그래서 이 문구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뭐 여기다 더 입력할 내용 있으면 입력해도 되고 뭐 이걸로 충분하면 그냥 내비둬도 되고 그냥 우리는 놔둡시다. 그리고 커밋 누르면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모 커밋이었고 이 부모 커밋에서 출발해서 그 팀 동료는 main.java 수정 이 커밋 만들었고 나는 헬로 클래스 수정 만들었고 그래서 팀 동료가 먼저 올렸고 내가 그걸 풀하면서 이 두 개가 main.java 수정 이게 패치된 다음에 이 두 개가 자동으로 merge 되다가 실패 컴플리트가 발생했지만 내가 손으로 직접 그 컴플리트 수정하고 손으로 커밋 해서 merge 커밋이 수동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게 공동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된 버전이죠. 여기서 합의되고 여기서 각자 또 열심히 작업하다가 각자 작업을 마치면 병합. 또 각자 또 열심히 개발하다가 또 작업을 마치면 병합. 이게 회사마다 정책 나름인데 좀 틀이 잡힌 회사는 이 각자 작업하고 병합하고 각자 작업하고 병합하고 이것도 날짜까지 주기적으로 정하는 회사들도 틀이 잡힌 회사는 그렇게 해요. 굉장히 일정까지도 엄격히 그 계획이 잡혀 있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 회의에서 이번 주 너는 뭐 하고 나는 뭐 하자 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개발한 다음에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각자 마치고 병합. 금요일 날 마치고 병합보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대충 목요일쯤 월요일 날 계획하고 화수 열심히 완성해서 목요일쯤 병합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뭐 문제가 생겼으면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다음 주에 할 일 좀 더 조사해 본다든가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회의 자 그래서 한 주 작업 일단 하고 그 다음 뭐 할지 또 회의한 다음에 또 그걸 각자 나눠서 이렇게 쭉 개발한 다음에 또 이렇게 쭉 병합하고 이런 사이클로 팀 프로젝트가 회사에서 운영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봐도 이렇게 분기되고 병합되고가 여기 히스토리 창에서 GUI로 봐도 보이고, 아니면 나는 좀 GUI로 보는 것보다 여기 터미널 창에서 보는 걸 더 선호하는데, 지금은 랩플로그 못 빼도 돼요. 랩플로그는 컴플리트 났을 때만 대시 랩플로그 붙이면 돼요. 컴플리트 안 났을 때는 grep 데이트 오더만 붙이면 돼요. git log grep 데이트 오더. 자, 그러면 여기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분기했다가 여기서 merge 됐고, 이건 자동 merge 성공한 경우고, 또 다시 분기했다가 여기서 또 merge 됐고, 이건 컴플리트가 나서 수동 merge 한 거고. 이렇게. 그래프로 봐도 좋고, 터미널에서 봐도 좋고. 아직 오리진 메인은 여기 있으니까, 오리진 메인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이거 두 개 푸시 안 됐다는 얘기죠. 오리진 메인. 여기까지만 푸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git 푸시하면 올라가죠. 자, 여기까지. 자, 너무 뭐 진도 많이 나가지 말고 여기까지만 나갑시다.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각자 공동 팀원들이 다 각자 개발해서 병합하고, 각자 개발해서 병합하고, 병합하는 와중에 그렇게 컨플릭트가 발생하면 서로 그 두 당사자 직원이 합의해서 해결하고 수동 커밋하고, 이게 여러분 회사 가면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 이 일상적으로 하는 이 작업에서 리포지토리를 망치면 당연히 짜증나지. 매일 해야 되는 건데. 이 일상적으로 매일 해야 되는 이 절차를 망치는 직원과 같이 한 팀으로 일하고 싶지 않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명령만 외우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어떻게 분기했고 어떻게 모이고 이 그래프가 변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뒤에 더 어려운 그 리베이스는 이 그래프 구조를 아예 수정하는 게 리베이스야. 리베이스도 배워야 되고 또는 뭐 스쿼시도 배워야 되고, 일단 이 기초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그래프 수정도 하지. 자,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